네, 청와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빠른 속도로 내정하자 야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정치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부대변님. 일단은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 무게를 더하는 인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차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법무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새로 임명된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의 완벽성과 이 결정에 무게감을 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인사는 사실은 다 알려진 것처럼 법원의 지금 집행정지 인용,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 지적, 그다음에 전임 법무부 차관이었던 고기영 차관의 사퇴하면서 검찰 중립성 요구를 했잖아요. 이런 저변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사안이 탈불법적이다라는 여론의 역풍, 법리적으로 여긴 역풍에 처해서 한 인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에만 한 달 정도 걸리는 인사를 이틀 내에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금 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산자부 장관 지금 변호인을 앉힌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겠다는 그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민심의 역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관에 반정부 인사를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방향을 이해하는 분이 앉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좀 트집을 잡기는 좀 과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라는 이야기는 해임을 가정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저는 또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가 세간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 왔고요. 그날 직무 배제가 된 그날이 바로 영장 청구가 보고가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긴 자리에 그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을 가동 중지를 지시한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을 앉힌 건 좀 그거는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네, 여기에 대한 반론 한마디. 아니 나중에 질문지에 있습니다만은 월성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누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누가 공무원이 정책 결정을 하고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월성 원자력 자체가 감사방해 사건입니다. 감사방해 사건이면 감사를 방해한 자료를 파기한 실무자들부터 차근차근 버텀업으로 수사를 해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정책 결정을 한 전 비서관이죠. 전 비서관부터 수사를 하고 이거 자체가 보기에는 과거에 했던 검찰의 특수부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위에 정치적으로 파장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언론 풀이를 해서 다시 동력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과거의 구태한 방식의 문화로 검사들의 문화로 보였기 때문에 여권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감사 방해 행위로 공문서를 파시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전면적으로 들어가야죠. 위든 아래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을부터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순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총장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제 다루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된 수사이고 또 바로 산업부 공무원들 3명 구속영장 또 청구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자연스레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로 다룬다는 건 정치적인 또 논란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요. 예. 사실은 대전지검이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사안을 보고한 게 지난달 중순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보고했을 때 윤석열 당시 지금 총장이 말하자면 감사방해죄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너무 약하니까 보완하라고 내렸던 거고 대전지검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올린 날 직무배제가 된 겁니다. 직무배제가 됐고 그 이후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라고 지시해서 사실상 방해를 했고요. 예. 네, 일주일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이 된 겁니다. 이게 진행 양상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한 결재를 내리는 건 저는 시점상으로는 의혹이 될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직무 배제가 되기 이전부터 영장 청구는 네. 검토되어 왔었고 수사가 되어 왔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자마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거의 뭐 도발처럼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 총장이 도발이다. 대전지검을 방문을 하고 바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바로 그 정책 결정을 했던 전임 비서관입니다. 한참 오래된 비서관입니다. 정권 초기의 비서관을 수사를 하고 이런 절차들하고 검사들의 접대 의혹에 있었을 때에 수사했던 속도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해 보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뭐 공무원들이 접대 받았습니까? 뇌물 받았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그것과 알겠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라는 실제적 비의혹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정책 실패라든가 정책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전부 다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그 이용구 법무차관 신임 새롭게 이제 내정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표현 하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안에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은 집행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밝힌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간에서 또는 언론에서 짐작하는 것처럼 해임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히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징계 절차에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고요. 더 과하게 뭐 사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또 직권 남용한다 이런 식의 또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정된 것을 그대로 제청만 하겠다, 제청 올라오면 제가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이 보셨습니까?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 문제와 가진 폭발력을 저는 이제 드디어 감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태까지는 추미애 장관을 정면에 내세워서 추미애 장관 보고 대응하게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다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검사징계법상에 뭐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께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로 대통령께서 전면에 지금 나서신 모양새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을 법무부 장관이 다 구성을 하는데 청와대가 그 사전에 징계위와 관련된 보고를 안 받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절차성이나 공정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해임의 밑자락 깔기, 명분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일에 법원 감찰이 결정이 나온 이후에 여권에서는 조금 술렁이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여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감찰위원회 결정은 뭐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감찰위원회가 규정을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감찰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구성원들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법원은 어떤가요? 네, 법원 문제는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징계위원회가 이틀 후에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것을 결론 내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원은 역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징계위원회가 곧 있는데 지금 직무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이런 논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예. 알고 보면은 사실은 법원의 이야기나 징계위원회 그 나중에 절차상의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뭐 과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검찰의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항을 하면서 이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법률 제도적 개혁의 좌초의 문제로 가면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로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초반에는 검찰 개혁이 당연히 이제 기본 기조에 깔려 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을 한 목소리 그리고 사퇴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 회의 열리는 걸 봐도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이제는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검찰 개혁,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장 기조나 약간 이런 어떤 태도나 어떤 전략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해임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뭐 이게 증거라고 봅니다.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만은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수처를 개정 입법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 제도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집중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여전히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질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결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 사퇴를 검찰개혁으로 엮어서 윤석열 총장 사퇴는 검찰개혁이다. 이런 프레임, 정치 프레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당신의 저서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준수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실제로 쓰셨고요. 지금 사안은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사실상 검찰 중립성을 계속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소임을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지금 여권에서 보고 있는 프레임하고 달리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엄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 이하 내려간 게 처음입니다. 갤럽에서 한 거는 39%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37.4%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일회성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민심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것을 대통령께서 아시고 책임 정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뒤에 숨지 말고 장관 내세우고 무슨 위원회 내세우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 국민들 앞에 여론조사 총장을 내세운 사람이 대통령 아니십니까?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또 박 부대변인께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30%대로 나왔는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도 호남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3.9%포인트 급락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그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있으면은 집권자에 대해서 지지를 뭐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낮아지는데요.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는 상황 자체가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의 중립성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뭐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라든가 추후에 검찰 중에서 직권남용을 가지고 대통령에게도 이 무엄한 칼날을 들이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걸 저는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당장의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의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검찰이 모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선출받은 대통령과 180석의 정부 여당이 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도 검찰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특권화된 권력입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총장이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개선 장군처럼 검찰총장 총장실 앞에 로비에서 그렇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냥 행정 절차에서 인용됐을 뿐인데도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현실인 거고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저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한 번은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비슷한 취지로 추미애 장관도 오늘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도 좀 같이 올렸어요.
가혹한 수사 발극에 희생됐다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 뭐 총리 뭐 이런 분들도 좀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스타로 만든 거는 청와대하고 추미애 장관 법무부하고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스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만든 적이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적임으로 임명을 해서 그 기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할 때는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기관리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장관이 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11개월이 왔는데 그동안에 지금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11개월 동안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들은 다 뭐 했습니까?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지지율만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만 빠진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 대거 빠졌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경고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부러지더라도 오늘 추미애 장관 그래놨대요. 대나무가 아니라 참나무가 돼서 부러지더라도 가겠다고. 그거는 대통령을 모시는 헌법기관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을 스타로 만든 것은 뭐 정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추미애 장관도 경질하면서 표현을 했던 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주호영 원내대표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액면 그대로 봐야죠. 예. 그런데 오히려 또 국민의힘 내에서 권영세 의원은 그런 건 본인이 거치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이렇게 또 당 내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죠. 액면가 그대로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검찰의 중립성, 뭐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의 주자들과 경쟁의 위치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가 알기로 2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에 자기를 넣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합집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검찰총장 신분을 내려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력이 형성돼서 지금 제도권 정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꼭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예. 대응책을 내세울 지금 시점도 아니고 대응을 하기도 나쁩니다. 그런 거의 반응이라고 오늘 보시면 주호영 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도 또 지지율 또 1위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윤석열 총장에 갔던 표가 야권으로 야당에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불과 어제 이제 주호영 대표가 이제 그 정치 불참을 선언하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서 뭐라고 했겠죠. 이게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야기했느냐 이런 느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가 전술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그 비판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비판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의 과도한 권력의 분산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은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단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회라고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꾸준히 해야 될 일로서 그 역할을 야당도 저는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대표가 어제 그 정치 불참을 선언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호영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김기현 의원이 전에 그 이야기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기현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검사라든가 어떤 이 법률가 출신으로 아는데 실제로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현재의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가 과도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임 후의 정치라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도 정치적 활동으로 보일 만한 오해 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당도 언젠가는 집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찰이 반문 정서에 의해서 기대해서 지지도가 높고 있다라고 응원할 것이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올바른 개혁 방향을 지금 내놓는 게 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저는 하나의 모습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사태를 추윤 갈등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좀 더 동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예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6년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면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사실 이번에 거의 뭐 10년, 11년 정도 만에 순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내용면이 주요 여야 주요 의원들 지역구의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눈살이 찌푸려지죠. 이게 올해 정부 원안에서 8조 1천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5조 9천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정 금액이 2조 2천억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해마다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뭐 이때가 되면 반드시 언론에 단골 주제로 나옵니다. 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지역구에 보니까 도로 사업 예산, 철도 사업 예산, 그다음에 하수 시설 정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회 간접자본 예산으로 끼워 넣은 것만 정액한 것만 5천억입니다. 지금 그리고 힘센 지역구 의원이 계신 데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사상 최대의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만약에 추경까지 가면은 1,000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국채가 국가 빚이 1,000조를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적인 예산을 꼭 끼워 넣어야 되느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액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에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근데 사실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쪽지 예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 부처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집어냈기 때문에 나름 이 부처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검증 절차는 거치고요. 또 그것이 또 예산이 올라가는 과정이 지자체부터 올라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근본적으로 국회도 이제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내는 그런 식의 좀 절차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앙정부는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다운 관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역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더 세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구조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이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책임지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무조건 편성하니까 나는 그냥 조금 떼내면 돼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이 좀 덜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서 12월 9일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흔히 여야 간의 쟁점이 굉장히 많은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단독으로라도 9일에는 통과시킬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어쨌든 간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저는 그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선진 국회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재정, 왜 확대 재정을 하느냐 이런 걸로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단 한 번도 논쟁하지 않고 이 국가 조직에 대한 개혁 문제로 가지고 늘 이렇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역시 우리 정치는 아직도 후진적이구나. 저는 그런 스스로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장외로 나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다양한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다 보니 필리버스터도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그러면 대응하실 잘 아시지만 생각이십니까? 필리버스터도 하루 지난 다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반대를 하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우리 건국 이래 쌓아왔던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을 집권 여당이 좀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최소한의 검도는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9일 날 처리할 걸로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도 민주당은 이미 총동원령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요. 작년 12월에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여건 단독으로 채택했고요. 그다음 총선 이후에 잘 아시지만 국회 전반기 의장단하고 17개 상임위원장 다 독식했고요. 올해 7월에 35종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단독 처리해서 하루 이틀 만에 다 처리했고, 그다음에 이인영, 박지원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도 단독 처리했고, 7월 달에 임대차 3법도 단독 처리했고, 8월 달에 부자정세법 등 18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일단 통과만 시키면 국민들이 어떻게든 무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민심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좀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을 좀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